네, 안녕하세요. 부스트입니다. 라고 시작할 뻔했지만 부노트 채널이죠. 바로 이번 영상에서는 제 유료 구독자분께서 동탄 신도시를 어떻게 보냐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 좀 저의 뷰를 궁금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이거를 말로만 아닌 그냥 한번 수치적으로 한번 보려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당연히 편집 없이 그냥 진행된다는 점 한번 이렇게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컴퓨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좀 마이크나 그 앞에 영상이랑 좀 다를 거예요. 아무튼 지금 바로 진행하자면 지금 보시면 저는 일단은 부동산 전망할 때 공급부터 봅니다.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냥 누구나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실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냥 동탄이랑 연관된 지역을 필터링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급을 또 어떻게 봐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먼저 왜 봐야 되냐? 우리가 그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경제 상황과 뭐 그런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이 다 영향은 있겠지만 근데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는 수요와 공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수요는 그렇게 많이 측정을 못하지만 그래도 공급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공급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전세가로 인해서 그 전세 수요들이 매매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런 흐름들을 좀 이해하려고 이렇게 공급부터 먼저 시작해서 전망을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공급을 또 이제 이렇게 수치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우리가 동탄을 보잖아요. 동탄을 보려면 동탄이랑 어, 인적된 지역이 그러니까 동탄 수요들이 어디로 이렇게 오고 가는지 그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별로 연관성이 있는 지역이 따라서 같이 순환되어 있는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살펴보는 지표는 이제 전출 전입 지표인데요. 경기도 화성시로 이렇게 그 소팅을 했고 보시면 순유입이랑 순유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순유입 유출이면 경기도 오산시, 평택시, 뭐 광명시도 있네요. 이렇게 의왕시도 좀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영향 주는 건 이 두 도시죠. 오산시랑 평택시. 그다음에 유입 또 다른 지역에서 유입 오는 거 수원시도 연관돼 있겠죠. 서울도 있겠지만 뭐 안산시, 용인시, 군포시 여기까지 저는 한 5개 정도 약간 동탄이랑 정말 인접된 지역이 이렇게 수치적으로 좀 더 많은 지역을 좀 더 표본을 삼아 이렇게 공급으로 소팅합니다. 그럼 이 지역들을 봤다면 이렇게 연관된 지역들을 다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하겠죠. 추가를 하고 이게 전체적인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면 저는 물론 년별로 이렇게 봐도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늘어나는데 이 공급이 또 어디 지역에 있고 이 평택에서도 만약에 평택에 입주 물량이 많다면 그 평택에서도 어디에 있는지 그게 따라 또 그 동탄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폭이 언제 얼마 어디에서 늘어나는지 그걸 또 지금 정확하게 볼 건데 보시면 일단 저는 분기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한 번 더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 우선 우리 3분기 때 동탄에 600가구 그다음에 수원시 2000가구 평택에 3000가구 있습니다. 3분기 때 그럼 3분기 언제냐 이게 또 체크를 해보면 이 7, 8월 정도에 이제 그 입주 상황이 있죠. 근데 8월의 경우는 평택시에 1,500가구 이렇게 한번 보시면 1,500가구. 근데 형덕면입니다. 여기가 동탄이랑 좀 많이 그게 영향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쳐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연관돼 있는지 현덕면 보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랑 동탄이랑 거의 비중이 그 많이 영향권은 벗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여기는 동탄이랑 조금 거리가 있고 좀 약간 니즈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큰 영향권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또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스스로. 그래서 그러면 2,300, 1,700가구 또 제외하면 수원시에 2,000가구 있습니다. 이 매교 팰리시드 이거는 좀 영향이 있겠죠. 왜냐면 동탄이랑 영향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단지가 입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직장인 수요랑 인접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영향을 줄 겁니다. 물론 그 영향을 전세값에서 한번 영향을 주는데,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전세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 안 좋다는 거는 매물도 없고 약간 시장 니즈상 전세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입주장은 그냥 소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입주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 바운더리에 영향권이 주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고요. 항상 입주장이 있을 때는 조금 약간 시장이 주춤하는 편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입주가 끝나면 바로 회복이 나오는 그 경향성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입주가 시작할 때 비슷한 지역을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좀 하나의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8월에는 조금 그래도 약간 이 토어제도 지정이 됐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영향권에서 동탄이 살짝 보합 수준에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전망을. 그러면 이제 내년을 봐야겠죠. 분기별로 보면 이 4분기는 거의 없죠. 3분기 이 매규어 그 페이르시드가 어디야? 이름을 제가 매규어 펠루시드가 입주 끝나면 그 다음에 4분기는 입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조금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약간 상승 영역이 올라오겠죠, 다시. 그리고 이때 되면 제가 계속 강조했던 전세 4년 증감률이 확 더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자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이제 1분기 때 평택에 7천 가구가 입주가 됩니다. 이거 좀 큰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아까 봤듯이 이 7천 가구가 또 어느 지역에 있는지 보면 지제역, 그다음에 브레인시티, 이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탄 쪽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점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조금 영향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1분기는 조금 버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정말 이게 범잡을 수 없네요. 전세는 계속 갈 것 같고, 전세는 무조건 갈 것 같고, 전세가가 이제 어떻게 밀어 올리느냐, 그게 또 관정해야 된 포인트입니다. 즉 입주 물량으로 전망을 했을 때는 내년 1분기부터는 살짝 끝나면, 평택 쪽, 그 지제 쪽, 브레인시티 쪽 끝나면 어느 정도 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분기에 대출이 또 풀리니까 이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전망을 하자면 1분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또 이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2022년 7월 대비 어느 정도 지금 그 지역에서 상승이 나왔는지 그걸 한눈에 표를 보는 지표인데요. 모두 실거래가 기준으로 제가 그 데이터를 표본을 정리했는데, 자 보면 22년 7월, 제가 왜 그 기준 시점을 잡았냐, 그 기준에서 이제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때부터 회복이 나온 지역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위치됐는지. 그러면 과천시 이렇게 먼저 갔죠. 20% 정도, 24%, 20%. 근데 뒤에 쪽 아직 안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탄이 지금은 막 최근에 엄청 급등했잖아요. 지금 13%까지 확 올라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1월만 해도 조용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흐름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광명시까지도 왔고, 근데 이 아래쪽에선 아직 본격적으로 드라마틱이 보이지 않죠. 이 지역들이 아직 조용합니다. 근데 이 지역 중에 지금 기흥구도 하나 이 색깔이 좀 좋아졌고, 그 다음에 부천시도, 여기 의왕시도 이렇게 움직였고, 이런 지역들이 좀 더 빨간색으로 나오면서 경기 남부 쪽에 그 뒤따라 가는지, 이게 지금 갭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 갭을 또 메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차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관찰해야 될 포인트고, 한 가지가.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이 동탄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근데 그 조정이
뭐 조정폭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지역들이 뒤따라 올 때까지는 살짝 약간 횡보하다가 다시 그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탄은 전세가까지 같이 움직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또 동시에 같이 봐야 되는 지역 하나거든요. 매매가면 급등했으면 저는 이거는 지금 엄청 고평가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지만 근데 그 동탄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호갱론에서 봐도 동시에 같이 움직였습니다. 왜 그 어디냐 그 전세 가격이랑 여기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너무 월등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전세 가격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어디냐 이쪽 좀 약간 동탄에서 좀 뒤늦게 움직이는 지역 24평이었나? 여기는 아직 전세가가 안 움직였네. 여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움직였고 이렇게 하나씩 찍어보면 전세가도 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가 얼마나 따라오는지 그게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하반기에 올라가면 올라갔다 이 전세가가 더 강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인데요. 근데 그것도 입주장이랑 또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입주 물량은 그 무난하게 소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세가 움직이죠 같이.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전세가가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 올라올 때까지 약간 하다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 전체 지역들이 이 뒤쪽에서 어느 정도 갭이 벌려졌으니까 따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어느 정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전세가를 보면 전세는 어떻게 움직이냐 22년 7월 대비 여기까지 구리시가 가장 높았고 아직은 이 중간 지점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모든 평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전세를 구할 때는 59 타입, 70 타입, 84 타입 이 세 개에서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표본을 우리가 또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금 한번 제가 체크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세 개 타입으로 봤을 때는 방금 봤던 상승률이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성남 분당 31%, 동탄이 아까 13% 정도였는데 15%로 늘어났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지역도 거의 많이 용인 기흥 의왕시 용인 기흥구 전체 다 용인 기흥구가 이거 지금 상승으로 또 전환됐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여기 용인 기흥구는 좀 더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쫓아오면서 다시 동탄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화성 병점도 이제 따라 올라갔죠. 규제 그 풍선 효과로. 그다음에 여기 어디냐 만안구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이 갭을 어떻게 얼마나 메어지는가 그걸 한번 봅니다.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 보통 15에서 많으면 30%까지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서울도 이걸 찍고 나서 조금 약간 횡보하면서 세금 지금 정책 기다리는 눈치 보기 장세인데 그 뒤쪽에서는 그 못 움직였던 지역들에서는 지금 갭 메우게 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렇게 보면 돼요. 열차가 먼저 앞에 떠났고 뒤에 있는 애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쫓아오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결국 정리하면 내년에는 이 입주 물량이 1분기 정도에는 살짝 그 전세 가격이 약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무난에 또 소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이때보다는 조금 버거울 겁니다. 이때는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는 살짝 버거울 수 있고 근데 다 이제 2분기 때부터는 다시 이렇게 전세 가격이 확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망하면 여전히 이 상승 그 보합세로 하반기는 살짝 지금 급등하는 추세가 약간 보합세로 유지되다가 다시 뒤에
그 뒤따라오는 지역들이 어떻게 올라오냐에 따라서 그게 갭 메우기가 어떻게 따라서 또 동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또 어떤 방향성에 흘러갈 건지, 그러니까 공급을 잘 따라가는지 그걸 또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그 속도를. 제가 그래서 항상 제 유료 톡방에서 전세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인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자, 전세 상황에 관련돼서 여기 있다. 잠깐만요. 네. 전세 상황에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그러니까 전세 증감률을 볼 때 우리는 전세 2년 전에 2년 전 전세 가격과 4년 전의 전세 가격을 보고 비교를 해야 돼요. 단순히 전세 가격 지금 오르고 있다, 월별로 보고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는데,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린 게 이 전세 4년 증감이 폭등할수록 점점 더 이 전세 시장이 이제 점점 이 패닉 바잉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오고 있죠. 말씀대로 동탄 보십시오. 2에서 30%까지 폭등했어요. 이 뜻은 뭐냐? 전세 4년차 계약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시장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갱신권을 4년 전에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나왔을 때 체감되는 전세 가격이 기존에 계약했던 것보다 30% 오르는 가격이고, 그리고 이 30%는 지금 실거래가인데 전세 매물은 없으면 없을수록 부르는 게 가격이겠죠. 그럼 이게 지금 많으면 40%까지 뛸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한 경우는 50%까지 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성과금도 있지만 이 영향도 있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반기에 점점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1분기에 많았던 입주 물량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소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게 그 결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또 따라오면서 매매 가격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전세 가격이 내년에 입주 물량에 따라 전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되고, 이걸 만약에 전세가 상승 방향성이 오고 매매가 이 정도 약간 포행보학세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내년 1분기 이후에부터 1분기 한 초반 한 2, 3월? 3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뒤에 아까 말씀드린 아직 못 올랐던 지역, 그 지역들이 얼마만큼 뒤따라 오느냐, 그것도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뒷조로 같이 와준다면 그러면 여기 또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뒤쪽에 아래 이 증감률 있잖아요. 이 증감률들이 같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 지역들이 전체 같이 그 지역들의 상승폭에 따라 같이 또 따라 움직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갭 메우기죠. 예를 들면 이런 지역들, 이런 아직 안 오른 지역들, 군포시나 지금 뜨겁죠. 그런 지역들, 여기 의왕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기흥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올라올수록 그 이후 이제 여기 더 같이 또 출발하겠죠. 열차가 동탄이 출발했고 이 뒤에 있는 열차가 따라올수록 이게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힘은 전세가에 또 있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좀 약간 횡성수설하게 이야기 드린 걸 수 있지만 결론은 내년에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세 가격, 다만 오르는 게 언제 오르냐는 전세가 방향성에 따라 이게 속도가 결정된다, 이거입니다.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잘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